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짜 친밀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분이, 선생님, 이 사람은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시골집을 자녀분들이 수리를 해주시면서 이 부부의 집에 오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내시게 됐나봐요. 아내분이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좀 편하게 모신다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셨고, 또 이제 이마트 모시고 다니고 그랬었나봐요. 여러분, 이마트 가면 왜 노란 그 장바구니 주잖아요. 이상하게 그 장바구니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 장바구니 좀 보셨어요? 어머님이 나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어머님이 시골로 내려가시려고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아내분이 시어머니 그 짐 보따리 안에서 이마트 장바구니 몇 개를 발견을 했어요. 아내분이 그래도 시어머님이 좀 민망해 하실까봐 배려한다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대신 밤에 온 남편한테, 어머니 좀 이상하더라, 내가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면 안 줄 것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몰래 숨겨갖고 챙기셨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뭐야 당신 무슨 그런 억지를 부려, 막 이랬나봐요.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화내는 소리 지르는 남편을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워갖고 막 도망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남편분,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기분이 드셨길래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남편분이,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완벽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신 천사 같은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남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치를 챘죠. 남편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가짜 친밀감을 갖고 있구나, 가짜로 친한 느낌을 갖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 시켜놓고, 그 사람은 단점이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완벽해, 그 사람은 전혀 부족한 점이 없을 거야 라고 이상화를 시켜놓고요, 그 사람과 내가 친하다라고 느끼는 게 가짜 친밀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못 사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지나치게 이상화 시켜놔서 그 상대방을 너무 완벽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서 연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닌데요 이러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나를 너무 배려해주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건 괜찮아요? 킁킁킁 이런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는 건 어때요? 이러면 그분들이 그건 좀 뭐예요? 배려하는 것 플러스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좀 잘하시는 분들, 남친 여친을 오랜 시간 사귀시는 분들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거는 좀 견딜 수 있어, 나를 좀 배려해주고 따뜻한 게 매력이긴 한데 밥 먹을 때 소리 쩝쩝 내는 거 정도는 내가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뭐예요? 이상화는 아닌 거예요. 이상화는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밥 먹을 때 쩝쩝 내는 것까지는 배려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 남편의 경우에도 어머니를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마트 장바구니를 좀 탐내서 자기 걸로 좀 챙길 수 있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짜 친밀감을 만들까요? 가짜 친밀감은 보웬이라는 학자가 우리한테 소개한 개념인데, 가짜 친밀감을 가짐으로써, 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 시켜놓고
현실적인 친밀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죠. 가짜 친밀감은 그런 현실적인 친밀감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상화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완벽한 흠이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함으로써 마치 나도 괜찮고 근사한 사람인 양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이 집 남편의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그 어머니를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나도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은 이게 가능해요. 정보가 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와, 그 사람 훌륭해. 와, 그 사람 멋있어. 와, 그 사람은 너무 탁월한 사람이야. 연예인 같으면 완전 대박 멋져.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친밀해.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때요? 좀 다른 차원이죠. 축이 좀 다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단점이 없어. 난 부족한 점 없는데? 이러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그럼? 이런 말하고 동일하거든요. 현실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실망도 하고 단점도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이러면서 친밀해지죠. 그래야지 관계에 힘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잘못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윗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꾸미려고 그 우리야라는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지금 이 얘기만 들을 땐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총평을 내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윗의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야단도 맞고 그리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과정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진짜로 친해지는 과정을 겪은 거죠. 건강한 관계는 이런 거예요. 서로에게 부족한 점, 약한 점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도 부족한 점을 노출해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게 건강한 관계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등은 생산적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성숙한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갈등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주저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래 갈등해보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아주 친밀해질 거야. 라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 상대방에게 다소 실망하더라도 또 여러분도 그 사람을 다소 실망시킬지라도 좀 다시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친해지는 과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